1. 백두산 괴물. 4명의 사냥꾼이 백두산 천지를 거닐던 중 괴물을 목격했다. 뿔이 달리고 목이 긴 황금색 동물이 물속에서 솟아올랐는데 사냥꾼들은 놀라 도망치니 괴물이 크게 울부짖었다. 백두산 천지 괴물은 1903년 청나라 시대 때 처음으로 기록되어 현재까지 꾸준히 목격담이 이어지는 괴생물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백두산 괴물에 대해 촬영 사진들 대부분이 흐릿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고 그마저도 별로 없기 때문에 조작이다, 관광을 위해 만들어낸 허구 이야기달라고 치부합니다. 또 학자들도 화산 폭발을 대략 1000년 전으로 계산해 보았을 때 독자적인 생물이 천지 내에서 진화했을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하였죠. 그래서 학자들은 화산 지역이기에 현무암이 바닥에 깔려 있는데 화산의 용암 안에 기포를 많이 머금은 채 굳으면 물에 뜨는 부석이 되어 떠올랐다가 가스가 방출되어 다시 가라앉는 것을 보고 착각한 것이거나 거대한 산천어나 백두산 근처에 서식하는 흑곰 등을 괴물로 착각한 것이라는 가설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치부하게 몇 가지 의문점들이 존재하는데요. 1984년 6월 북한은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산천어 100마리를 천지에 방류했습니다. 학자들은 한여름에도 10도를 넘지 않는 낮은 수온으로 인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는데 일반 강물의 산천어들보다 훨씬 크기가 크게 자랐고 현재까지도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조사해본 결과 천지 바닥에 작지 않은 면적에 마그마 열원이 뿜어져 나오는 틈새가 존재하여 그 틈새의 근처는 20도 정도의 따뜻한 수온이 유지되고 있으며 겨울에도 얼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관광객들이 괴물을 목격한 장소도 그 틈새가 있어 따뜻한 수원 인근이라고 합니다. 1995년 8월 황일권 감독은 통일을 기원하는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기 위해 백두산 천지에 올랐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낀 천지를 바라보고 있던 감독은 이상한 것을 포착하게 됩니다. 천지 한가운데에 검은색의 거대한 물체가 떠오른 것인데요. 황 감독은 곧바로 촬영 감독에게 이 사실을 전하였고 촬영 감독은 카메라로 거대한 물체를 촬영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 생물체를 직접 본 황 감독과 촬영 감독은 그것이 일반적인 짐승의 형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긴 목을 가지고 있고 앞머리 부분이 기역자로 꺾여 있었으며 이리저리 고개를 돌렸다고 설명했죠. 당시 촬영 감독은 해당 물체가 괴물이 맞다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든 백두산 괴물을 목격한 사례이며 당시 같이 있던 사람들과 함께 목격한 건 역시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 신빙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현재는 아쉽게도 촬영 테이프가 분실되어 영상 확인이 불가합니다. 다행히 영상을 캡처한 스틸컷들이 남아있어서 카메라에 찍힌 괴물의 모습을 어렴풋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촬영 당시 확대를 매우 많이 하여 찍어 화질은 흐릿했지만 어떠한 물체가 움직이는 것은 확실하게 남아있었습니다. 백두산 괴물로 오해를 일으키는 산천어나 물에 뜨는 부석과는 결이 달라 보입니다. 정말 백두산 천지에는 우리 상식을 넘어서는 괴생물체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2. 모켈레 은뱀배. 모켈레 은뱀배는 콩고의 텔레 강 인근에 산다고 전해지는 괴생명체입니다. 원주민 언어로 강의 흐름을 멈추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1776년 처음으로 목격된 후 현재까지 수십 건이 넘는 제보와 증언이 있었죠. 모켈레 은뱀배를 목격한 사람들의 주장은 많은 공통점을 보입니다. 하마보다 좀 더 큰 덩치, 길고 유연한 목, 길고 튼튼한 꼬리까지 이 모든 것을 종합한 모습은 우리가 흔히 아는 공룡, 그 중에서 용광류와 아주 비슷합니다. 1976년 미국의 파충류학자인 제임스 파웰은 악어를 연구하기 위해 아프리카를 여행하던 중 이 신비로운 생명체에 대한 전설을 듣게 됩니다. 공룡과 상당 부분 유사하다는 것을 깨달은 파웰은 원주민들에게 용광류 공룡 중 하나인 디플로도쿠스 그림을 보여주었는데 원주민들은 그림을 보자마자 모켈레 은뱀배라며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또 둘레가 90cm나 되는 발자국을 발견했는데 3개의 발톱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폭폭이 2m가 넘었습니다. 이 발자국의 주인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거대한 덩치를 가진 괴물이라는 것은 확실해 보였습니다. 3개의 발톱 역시 용광류의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파웰 박사는 이러한 목격담과 기록이 콩고 전역에 퍼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후 모켈레 은뱀배는 세간에 큰 관심을 받게 되었고 1979년과 1981년 2번에 걸쳐 탐사대 파견이 있기도 했습니다. 실존하는 증거는 찾지 못했지만 모켈레 은뱀배의 울음소리로 추정되는 소리를 채집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1970년대에 미국인 선교사가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콩고의 텔레오 근처에 사는 원주민들은 호수에서 흘러나온 강이 상류 부근에서 물고기를 잡는데 주변에 서식하는 모켈레 은뱀배가 자꾸만 그들을 공격하며 물고기잡이를 방해하자 아예 날카로운 통나무들과 나뭇가지로 바리케이드를 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모켈레 은뱀배는 나타나서 바리케이드를 뚫으려 시도하다가 나무에 찔려 상처를 입었고 원주민들은 그 기회를 노려 창으로 모켈레 은뱀배를 죽이는 데 성공했다고 한다. 이후 마을 사람들이 모켈레 은뱀배를 해체하는데 고기를 자른 부위가 다시 살아나 여러 번 잘게 써는 일을 반복하고 나서야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기를 먹은 사람들은 하룻밤 내에 모두 죽었다고 전해지는데 그 이후로 원주민들은 모켈레 은뱀배를 단순 동물을 넘어 일종의 정령으로 여기며 두려워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도 모켈레 은뱀배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과연 실존하는 공룡일까요? 3. 지이오마루 1977년 뉴질랜드에 위치한 크라이스트 처치의 동쪽 해안 부근을 지나던 일본의 배가 기묘한 동물의 사체 같은 것을 건져 올립니다. 당시 건져 올린 이것은 그 크기가 매우 거대했으며 바다에서 가장 크기가 크다는 고래나 상어도 아닌 기괴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발견 당시 부패가 심해서 악취가 강하게 나고 있었기 때문에 사진 몇 장을 찍은 뒤 간단한 스케치와 길이와 무게를 재고 샘플을 채취한 뒤 다시 바다로 내보냈습니다. 아무리 봐도 도무지 정체를 알 수 없어 이 사체를 건져 올렸던 배의 이름을 따서 지이오마루라고 불리게 됩니다. 발견 당시의 모습과 조사에 따르면 무게는 약 1800kg, 길이는 약 10m였으며 4개의 지느러미와 2m 정도의 꼬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큰 특징은 목이 굉장히 길었다고 합니다. 보통 고래나 상어와는 달리 목의 길이만 1.5m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 지이오마루의 사체를 찍은 사진은 순식간에 유명해졌으며 여러 잡지에도 실리게 되었고 또한 스코틀랜드의 내시와 흡사한 외모로 일본에서는 새로운 내시라는 뜻의 유내시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학계에도 매우 큰 이슈였는데요. 지이오마루의 선장으로부터 사진을 비롯한 자료들과 샘플들을 넘겨받은 학자들은 즉시 조사를 진행했죠. 처음에 물고기나 고래도 아닌 완전히 새로운 종으로 여겨졌는데 이 지이오마루가 고대의 수장룡인 플래시오사우루스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요코하마 국립대학의 교수였던 시카마 토키오 교수는 이 지이오마루가 수장룡이라고 아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일본 국립과학박물관의 담당 교수였던 이마이지미 유시노기 또한 이것이 공룡의 사체라는 주장을 강하게 표출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지이오마루의 척추가 매우 작고 목이 지나치게 길기 때문에 어리로 볼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지금껏 알려진 동물과는 확연하게 다른 몸통의 크기와 지느러미의 위치도 역시 일반적으로 알려진 상어들의 지느러미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건이 발생하기 7년 전 미국에서도 비슷한 사체가 떠내려와 사람들을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매사추세츠에 위치한 매닐 섬의 해안가에 떠내려왔던 매닐 섬의 사체 사건입니다. 이 사체도 지이오마루와 동일하게 긴 몸과 긴 목을 가지고 있었으며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당시 사체를 발견한 사람들 역시도 매닐 섬의 사체를 공룡의 사체라고 주장했지만 학자들의 의견은 조금 달랐습니다. 학자들은 이 매닐 섬의 사체를 상어의 종류 중 하나인 돌묵상어라고 설명했습니다. 7년 뒤 발견된 지이오마루 역시도 바로 이 돌묵상어의 사체가 심하게 부패한 모습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스웨덴의 고생물학자들은 이미 공룡이 살던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해양의 환경 자체가 너무 많이 변했기 때문에 공룡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며 또한 긴 목을 비롯한 특이한 모습은 사체가 부패한 과정에서 뼈에 붙어있던 살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 안에 있던 뼈만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죠. 결정적으로 지이오마루에서 채취했던 피부와 근육의 샘플을 조사한 결과 돌묵상어의 신체 성분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결국 현재 학계에서는 앞서 발견됐던 매닐섬의 사체와 지이오마루의 사체를 대부분은 돌묵상어의 사체로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정말로 공룡은 실존하지 않는 것일까요? 미스터리 갤러리였습니다.